조영섭 씨와 김재원 의원, 이수견 대법관과 김재원과 다시 연결이 되는 이렇게 줄줄줄줄 연결이 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밑에 그냥 실제적으로 원래는 이제 행복 복권이라는 데서 이제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1등, 2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복권 사업을 이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 1등이 나눔 복권이었고 2등이 동행 복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보니 갑자기 행복 복권을 과징금 부과를 조사 이제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등을 날려버렸네. 갑자기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날려버린 점도 석연치 않은 게 1등이 되고 나서 뽑혀서 이제 수탁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행복복권에 있던 사람이 동행복권의 비리를 국민권익위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었구나. 고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갑자기 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조달청에게 이 사람 하면 안 된다. 행복복권 하지 마라. 그래서 2등인 동행복권이 갑자기 1등으로 되면서 이제 복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기가 차네요. 네. 2등이 1등을 날려버리고 네, 갑작스럽게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석연치 그렇죠. 않은 이거는 부분인 거죠.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있었다라고밖에 달리 말을 못 하겠네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제주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분명히 주가 그래프상을 보면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또 상당히 또 깔끔해요. 그렇죠. 예, 그와 관련해서 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죠. 2024년 4월 30일에 네. 이제 조영섭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중 10만 주를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기업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에다가 이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원래 취지는 기업에서 당연히 이제 근로자들의 복지를 이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한다라는 목적, 좋은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악용하게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증여세나 혹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차명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자체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1월 달에 주가가 한참 뛰고 나서 그 이후에 얻게 되는 어떤 그 이익들을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일부러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좀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자, 기사도 있어요. 인재 확보 목적 제주 반도체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지난 5월에 발행이 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5월 달이 어떤 시점이냐? 주가 조작이 진행되던 시점인 거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갑자기 주식이 확 뜁니다. 이 주식이 뛰는 시점이 올해 1월이에요. 1월. 올해 1월인데 자,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2월 3월입니다. 그리고 5월 달쯤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절반 이상 내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는 시점인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복지기금을 뭐 좋은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명 주식을 돌리는 방향으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 사내복지기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다른 복지기금에서 뭐 보통 재단이나 기금에 주식을 기부할 때는 5% 이상 넘잖아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세금을 더 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내복지기금에 들어가면은 그런 제한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러면 진짜 명분도 챙기고 네. 실리도 챙기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내 돈은 내 주식은 아닌 걸로 되어 있으나 이게 복지기금을 내가 운용을 할 수는 있죠.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식의 제일 큰 목적이 뭐겠어요? 경영권 확보잖아. 그렇죠. 예, 경영권이 나한테 있으면 주식이 얼마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야. 항상 일정한 비율의 주식은 거기 있는 거야. 일정한 그 30% 이상의 주식을 갖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뭐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보유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고 대신에 이거를 그 사내복지기업 이런 데 분산을 해두게 되면은 나는 경영권을 방어해서 좋고 또 내가 돈을 재산이 적으니까 세금 적게 나오는 거고. 와. 절세까지 같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놀래? 본인이 취재를 해가지고 왔으면서. 제가 취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으니까 와 하죠. 와 할 정도라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차명 주식을 이쪽으로 돌린 거다라고까지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이익이 있어요라고 들으니까 배신감 느껴지죠.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다 그 주가 조작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도 다 이미 감안하고 계획한 네. 계획성이다 이거는. 그런 볼 의혹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약과예요. 이것이 진짜 이건 약과예요. 이제부터 더 열받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송구스럽다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이수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영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대법관 가족으로는 좀 그래요. 아. 이게 원래 왜냐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조영섭 변호사가 얻어들인 수익은 사실 이수견의 재산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그 한쪽 부부가 그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보통 그 세금도 같이 맞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부 그래서 뭐 저기 그 부인이 받은 돈은 뇌물은 남편이 받은 뇌물로 동일하게 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약간 아리까리하다. 아 의심스러운데 아 이상한데 이 정도죠. 근데 이제부터 나올 대목은 진짜 열받는 대목이에요. 혹시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열받는 대목이 어디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게 학연 지연 나오면 좀 되게 짜증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다라는 거 가지고 괜히 나올 때마다 되게 짜증나. 왜냐?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학교와 같다는 이유로 이익 본 게 없어. 손해를 봐서 손해를 봤지. 그런데 같은 동문이라고 뭐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동문 중에는 제가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에는 학번도 같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서야 하는 얘기입니다만 같이 화염병 던졌어. 같이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던 운동을 하던 사이였군요. 네, 그랬던 사이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진걸하고 뭐 얘기 엮여가지고 동문이네 어쩌냐 하면 내가 더럽을 하겠어. 손절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절은 내가 저기 우리 그 정의로 의원하고 손절하고 싶어요. 정의로 의원하고 저하고도 학번이 같아요. 같이 역시 같이 돌멩이 던지던 친구인데 정의로 의원하고 내가 손절하고 싶고.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예. 네, 농담인데 오늘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수견 대법관이 지금 통과될 때 사실 처음에 통과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돌려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거야. 왜 뒤집어졌을까? 그러면은 뭐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하지 않았을까요? 고대 출신들이 열심히 뛰었대요. 고대? 네. 자, 이수견 대법관은요, 이번에 고대 출신 대법관, 즉, 고대 몫으로 배정된 대법관이었다고 합니다. 이수견
그 이수견 대법관이 실제로 고대에 기부도 하고 네. 고대에서도 되게 인정하는 원래는 포항공대 공문이었는데. 출신이었는데 포항대를 다니다가 이제 고대 가서 법대 가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포항공대만 생각했는데 고대에서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목세 대법관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고대 출신 정치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 나섰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출신의 그 고대 목세 대법관이 되다 보니까 고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당장 허영, 백혜련 이런 사람들이 고대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예. 질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별다른 질문을 하진 않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보면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티가 날 정도로 통과시켜 주고 싶어 일부러 좀 살살하는 그런 게 눈에 띌 정도였는데 허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왜 저기서 주춤하고 말지라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고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끼리 예, 실드를 쳐줬다는 거예요. 일단 허영, 백혜련 이런 사람들처럼 인사청문회에 해당된 사람들, 인사청문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리고 묘한 겁니다만 성대 출신인 주철현 의원도 꽤 적극적으로 나서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연 지원을 어떻게 타파할 수 없는 학연 건가요? 지원을 정말. 타파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부분 같은 경우에 제일 그 결정적인 부분이 고대 목세 대법관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누구가 이수견 후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고 이야기가 다녔느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수견 후보를 꼭 통과시켜야 했던 몇몇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치 자기들을 한 거네요. 네. 우리만 한 게 아니야.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랑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뻥을 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는 조국혁신당도 찬성했을 정도면 뭐 이 사람 그치.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있었겠네요. 경우에는 어떻게 이수경 같은 사람을 찬성해 조국혁신당에 배신감 느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뻥이었던 거지.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인사청문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명확하게 검증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네. 검증도 제대로 안 했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네.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니 이래갖고 사법부가 아우.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고대 출신의 그 대법관이 늘 한두 명은 있었어요. 많으면 서너 명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번엔 들어가야 돼. 이렇게 했던 거죠. 아니, 그 이유도 보면은 사법부 심기 건드리지 말자. 이재명 대표 나중에 재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네,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쉽게 건드릴 수 있지만 내가 무서운 사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쉽게 안 건드려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기선을 제압하는 때였는데 기선을 오히려.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들 사법부의 말대로 잘 해줄게라고. 다만 이번에 이 이수견 후보 대법관을 그 옹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뭐 고대 출신 정치인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뭐 주철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두고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겠죠.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그건 또 저희가 좀 네,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네. 계속 비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피해를 보고 이익은 똥똥한 데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옹립되면 이미 어느 정도 기득권적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대법관 자리에 앉아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역할에 있으면 그럼 다수의 서민들도 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나쁜 역할을 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이에요. 본인이 그 양반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정말 누가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었으니 우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진짜 일선에서 제일 급한 게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부 개혁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뒤통수 친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네. 오늘의 이 분노를 취재의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방송이 나가는 중에 갑자기 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엉뚱한 화면이 나오면서 방송이 끊겼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간에 방송이 뚝 끊기고 제 쪽에서는 블랙 화면이 나가다가 다시 방송이 재개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상한 화면이 나갔다는 분들 계세요. 심지어 한동훈이 나갔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던데 그것 때문일까요? 동시 시청자 수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 한참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로서는 누군가가 일부러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네요. 정말 중요한 대목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 또 날벼락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인혜 기자 오늘 상당히 많은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준비해 왔는데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네, 갑자기 동시 시청자 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 방송이 끊겼던 것 같아요. 나 참.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얘기, 다른 방송에서 하지 않는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참 방해가 아닌 방해 공작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뭐 물증이 없기는 합니다만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더 오래도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좀 더 길게 갔다가는 또 무슨 방해 공작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수님, 곰돌이님, 최정일님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간에 방송이 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도중에 나가셨어요. 내일은 더 많은 분들, 오늘 나가셨던 분들 다 돌아와 주시기를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자, 방폭처럼 됐다라고요. 방송이 멈춰버렸고, 그러게요. 참. 이거 뭐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뭐. 참.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쉽고 또 서운하고 또 화도 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계속 방송을 이어가야 되겠죠. 내일 오늘 안 오신 분들까지 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